대한민국은 이제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들이 좌파들도 알고 우파들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연방제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지금 왔는데, 이번에 선거가 완전히 부정선거를 넘어 사기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부정선거는 완전히 드러났고, 이제는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순서가 왔습니다. 드디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이 연설할 때, 대구 경북에 연설할 때에 웬만한 배심이 없으면 그 배심, 이 배심을 요때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장점인 배심, 그 배심을 이때 써먹어서 이승만, 박정희 같은 각오로 5.16, 4.19 혁명 정신으로 완전히 선거 전체를 다 무효화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선포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제 강화문 운동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라 망하는 걸 그건 지지해봤다 3년 후에 망하나 지금 망하나 망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대구에서 야외입니다. 대구 야외에서 또 1시부터 규탄대회를 하고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은 대전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또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해서 4.19, 5.16으로 우리는 밀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이거 왜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주에는 경부선에서 하고 다음 주는 호남선에서 하고 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주간은 경부선을 타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만 총동원하여 토요일 날 국민대회를 동아면서점에서 또 시행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 부정선거를 다 밝혀드렸고 또 이제 대통령을 지지 세력을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내일부터 이런 대회를 해서 6월 6일 날 우리는 D-Day를 잡고 완전히 5.16 군사혁명을 완수하는, 완결 짓는 이러한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하실 신서가 됐습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셨잖아요. 경북 대구에서 연설하기를 웬만한 배심이 없으면 이제 배심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절대 기죽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48% 있죠. 1638만 명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감히 제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권고를 할 자격이 없지만 나는 대통령이 되어본 적도 없고 또 정치에 대해서 난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상식입니다. 대통령님을 좋아가지고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28%, 24% 내려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대통령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님 잘 들으세요. 절대로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인사하는데 실망을 해서 경북 대구부터 15%가 빠진 거예요. 인사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더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대통령은 가문이 만들어 놨더니 지들끼리 다 해먹네.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지들끼리 다 해먹네. 그래서 지지율이 빠져서 28% 내려간 것입니다. 인사입니다. 결국 인사. 인사에 키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잘 들어주시고, 대통령님이 이 말을 어떻게 또 직접 듣겠어요? 수석들 뭐합니까? 비서관들 300명 뭐합니까? 이런 정말로 시대를 분수령을 가르는 이러한 방송 내용을 스케치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2년 동안 실패해봤으면 됐지. 나머지 3년을 또 말아먹으려고 그래? 응? 또 말아먹으려고 그랬냐고 또. 대통령님은 검찰총장 하시다가 갑자기 대통령 됐으니까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년 경험해봤잖아요. 아, 이거 인간들에게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되겠구나 이거든. 그래서 인사검증을 하실 때 거기에 무슨 인사검증팀 뭐 법무부에 대도 안 와요. 그 인간들이. 사람 볼 눈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유통일 정신, 이제 나머지 3년은 할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더 잘 살아봤자 뭐합니까? 그 다들 정치가들이 다 사기치는 거죠. 그거 다. 정치가들의 사기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 대한민국이 여기서 세계 6위권인데 이만큼 살면 됐지. 앞으로 더 잘 살아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 앞에 문자 한마디를 쓰자면, 세계적인 학자들이 조지 프리드먼 박사, 엘빈 토플러,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 골드만삭스, 해외 미래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한국의 체제로 통일되면 한국에 있는 자본과 기술, 30대 재벌, 그리고 북한에 있는 노동력과 광산자원, 우라늄, 히토류, 이것이 합쳐지면 인류 역사상 아이비리그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바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관님들 이거 리포트해서 좀 대통령께 보고 좀 해라고요. 어떻게 바깥에서 보는 말이야. 이 정강훈 목사만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남은 3년 동안 통일이요. 통일. 통일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통일하면요 세계적 지도자로 딱 떠오릅니다. 세계적 지도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되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바꿔야 되고, 그중에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로 북한을 통일하게 되면 2050년도에 가면은 우리나라 GNP가 개인당 국민소득이 40만 불을 넘어가서 40만 불. 인류 역사상 에덴 동산 이후로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그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니까, 그때 내 나이가 92살인데 내가 한국이 통일이 됐을 때 내가 현장에 가서 내가 한번 보리라.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거죠. 그때의 과거에 있었던 우리 고토, 우리 대한민국의 땅인 지금 심양입니다. 동북 삼성, 흑룡강, 요령성, 길림성, 동북 삼성이 과연 어느 나라의 땅이 되겠느냐? 나는 이걸 흥미롭게 한국에 가서 지켜보겠다. 이게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지금 현재 주장이에요. 반드시 옛날의 고토인 심양, 지금 심양입니다. 심양. 그 다음에 흑룡강, 요령성, 그 3개 성은 옛날에 다 고구려 땅입니다. 그것을 통일된 한국은 다시 찾으려고 덤빌 것이다. 덤빌 것이다가 아니라 100% 찾을 수 있어요. 왜? 이웃처럼 하면 돼요. 그 성별로 전부 다 나눈 뒤에 나중에 뭐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저 헝가리, 폴란드 또 오스트리아 보세요. 다 러시아 연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유럽권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동부 삼성은요 우리하고 공동국가로 하면 돼요. 내가 처음 연변에 갔을 때는요 55%였어요. 조선족들이 55%. 그리고 전부 주력 간판이 전부 한글로 다 돼 있어요. 한자가 보조로 간판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동북 공정 때문에 중국 놈들이 겁먹어가지고 말이야. 전부 조선족 이동 다 시켜가지고 저 남쪽에 저쪽으로 상해, 항주 이쪽에 가서 일하라고 이동시켜서 지금 조선족이요 20%도 안 돼요. 지금 중국 놈들이 은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은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특검, 뭐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그 개지를 떨어봤자 그거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 떠서 대통령님을 받출 테니까 통일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시고 어제 그렇지 않아도 또 북한이 또 인공위성을 가정한 군사위성을 또 쐈는데 중간에 폭발했는데 2분 만에 이제 하여튼 북한이 무슨 불장난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때에 바로 통일의 기회를 삼아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은 뭐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 광화문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저 조나단 노래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대통령님 들으시고 힘을 내세요. 이걸 보시면 얼마든지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좌파 겁내지 마세요. 192석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쓰레기들입니다. 이미 벌써 그 안에서도 네 분이 또 일어났어요. 조국이하고 또 이재명하고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정치가들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아참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문재인을 저건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바로 현장 체포를 해야 돼. 왜? USB 사건 아니 USB 사건을 이걸 김정은이한테 넘겼는데 이거는 간첩이거든요. 완전 간첩. 저거는 아니 그 삼국 국가 비밀을 갖다가 자기 국민들에게 그 공개해도 그걸 다 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주적이한테 넘겨줬는데 이거 그뭐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말이죠. 나라가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 이거 사실 이 과정을 다시 때가 말씀드리면 여기 너라 시청자들은 잘 알지만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내가 3번 구속됐잖아요. 됐는데 판사님이 나한테 물어요. 다른 죄 뭐 그게 그 뭐 76가지인데 그 모든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뭐 경주 사건, 그다음에 뭐 구리에서 발언한 거, 그다음에 또 뭐 왜 황교안을 편들었느냐, 또 뭐 강화문에서 발언한 거, 하여튼 사건이요 76개, 76개인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거야, 큰 죄. 그래서 허선화 판사님이 물었어.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USB를 김정은한테 넘겼는데 그 USB 내용 안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간첩이란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재판은 여기까지 하고 청와대한테 USB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야. 또 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야. 3번째 또 하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다 무죄를 때려서 내가 내가 그 12월 30일 날 내가 완전 무죄로 석방이 된 겁니다. 76개 혐의로. 거기는 김대중에 대해서도 있어요. 또 김대중을 내가 남노당이라 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고발 사건에 또 들어가 있었다고. 남노당이 아니에요? 남노당인데 남노당이 그 누가 날 고발했냐면요. 저 김원준이가 아들이 고발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남노당이었는데 남노당이라고. 그 김대중이 말이에요. 그 저기 저 미국에서 나왔다는 그 13조인가요? 그래. 그것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걸 수사 안 합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그 짓을 했다면은 정광석과 같이 수사해 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뒤에 이 USB가 과연 어디 있느냐 하고 국가기록보존소한테 소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이 했더니 거기는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국가기록보존소에 넣어놓고 30년 후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거 안 넣은 것만 해도 그건 위법 아닙니까? 범죄죠. 문제니까. 범죄죠. 그런데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거기서 각 부처에서부터 다 수집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뭐 다 해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넘겨줬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예, USB 내용을 공개하라. 예. 그랬더니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네. 이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예. 구조화 변호사님이 행정소송을 했더니 또 판사들이 USB 내용을 제출하라니까 못한다. 우리 정부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정부가 우리 통일부 장관이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판사들이 통일부에 직접 가서 한번 보겠다 내용을. 그렇습니다. 판사 3명이 갔잖아요. 예. 가서 그 내용을 다 봤다고. 다 열람했죠. 예, 판사들이. 보고 와서 어제 지난 며칠 전에 판정을 내렸어요. 예. 뭐라고 내렸냐? 이거는 너무 국가 기밀 사항이 심각한 것이 맞다 이거야. 예. 그래서 공개를 못하는 것이 맞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예. 그러면 아니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 안 될 내용을 김정은이한테 넘기면 돼요? 말도 저 우리가 예. 말문이 막힌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죠, 목사님. 참 기가 막혀. 그러면 예컨대 이런 상황이 되면 예. 바로 이 문제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전면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보수파가 실망한 건 뭐냐? 윤석열이가 예컨대 정말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맡겼는데 그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첫째 USB 있죠, 목사님?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을 갖다가 그렇지. 문재인이가 보고를 받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장 선서 끊었어요. 근데 뭐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그걸 가지고 특검하자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특검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그다음에 귀순 오브 있지 않습니까? 그 강제 북송시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국가안보실장 선서 끊어버렸어요. 이야, 이원석이가. 기가 막히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경로해야죠, 경로. 그렇죠.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이가 그 관여했을 터인데 왜 국가안보실장으로 끊었냐 말이죠. 제가 그때부터 보면서 야, 이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의 적폐 수사만큼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실망했죠, 사실 그때요. 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전혀 없는 거죠. 없어요, 혹시 맞아요? 반국가 세력 규정했으면은 그 반국가 세력을 향해 가지고 구체 행동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전혀는 그렇잖아요. 내가 못 쏘면 내가 죽잖아요. 그렇지. 내가 죽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아요. 예. 내가 먼저 쏴버렸으면 안 죽는데 저 반대로 그쪽을 하는데 지금 총알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요. 에이. 잘 몰랐잖아요. 제일 내가 실망한 것이 뭐냐면 뭐 총리 후보가 누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인선 의원도 멋져가고. 예.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아마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좌파 사람들도 섞어가지고 협치를 하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분탕치를 해버린 것 같아요. 박영선, 양정철 이런 이름들이 막 나왔잖아요. 누가 그 부처께서 글을 나오지 그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저런 것을 경북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의 마인드를 가졌다면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아 이것만큼은 반드시 했다 그러면 90% 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열광했을 거란 말이에요. 90% 같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총연맹에서 맞아. 그 다음날 민주당이 국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냐라고 반문했어요. 국민의힘이 답을 안 해, 답을. 니네다 말이지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그걸 몰라서 네? 물어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에라이 그래서 내가 야 개자식아, 니네 그따위로 하려면 다 때려 쳐라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각오가 아직까지도 분명해요. 한데 이게 옆에 있는 보좌관들 있잖아요. 300명 가까이 이 용산에 있는 이것들은요 그냥 5년 동안 좋은 직장 잡은 거야. 그래서 그냥 살살해서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극우로 가면 안 됩니다. 요렇게 살살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두고 보세요. 대통령 임기 딱 끝나면 바로 깜빵입니다. 이재명을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재명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깜빵을 가든지, 예? 조국, 그 다음에 문재인, 또 이재명이가 깜빵 가든지 둘 중에 하나요. 이게 완전히요. 이거는 완전히,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여기에 대한 최고의 주범이 나는 여기도 댓글도 계속 올라오지만은 김한길이라고 보는 거야. 난 이 주범이 뭐 협치를 하라, 뭐 충돌하지 마라, 뭐 김한길이 난 김한길 이 국민들이 더 잘 알잖아요. 뭐 댓글에 봐요. 다 김한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김한길. 김한길 때문에 2년 동안 망한 거야. 사실은 전부 다 인사 임명한 거 이것이 다 망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3년밖에 시간 없어요. 이제 3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박정희 대통령처럼 완전히 죽냐 사냐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박근혜처럼 깜빵을 또 가서 또 뭐 종신형을 받든지 각오를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